도착했으면 좋겠어요. 토마토. 띵동. 추억이 담긴 행운의 토마토가 왔습니다. 형의 실수로 인한 문제는 이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도 남겼으니까요. 서로 위로해주는 가족이 있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수를 추억으로 기억하는 센스. 다른 가족들에게도 행운의 토마토가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행운의 토마토가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토마토. 띵동. 추억이 담긴 행운의 토마토가 왔습니다. 형의 실수로 인한 문제는 이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도 남겼으니까요. 서로 위로해주는 가족이 있는 것이
실험된 거를 기반으로 된 책을 넌픽션 그림책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 두 책 다 넌픽션 그림책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를 전해주긴 하지만 네. 이 안에 또 이야기가 또 있어서 아, 지루하다거나 너무 지식만을 주는 그림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딱딱하진 않겠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제가 봤더니 둘 다 그림이 너무 따뜻해요. 아, 네, 이거를 어떻게 정보만 주려고 하는 책 같은 느낌 하나도 안 들고요. 또 사진이 없어요. 아, 전 그게 참 좋았어요. 사진이 없이 그림으로 있어서 좀 더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는 아하. 네, 그런 그림책입니다. 네. 먼저 이 기차 타고 부산에서 런던까지는요, 우리나라 작가님의 글과 그림이 있고요. 네. 이거는 외국 분의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아마 좀 느낌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네, 한번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먼저 기차 타고 부산에서 런던까지 이 책은 네. 정운주 글, 박혜랑 그림, 키다리 출판사에서 냈어요. 네. 이 키다리 출판사는 이렇게 약간 지식을 전해주지만 넌픽션 그림책을 참 재밌고 좀 독특하게 내는 출판사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책들이 있어서 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차 타고 부산에서 런던까지 했을 때 선생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어떻게 기차 타고 부산에서 런던까지? 우리나라에서 세계까지 연결되는. 저는 이 책을 딱 보고 네. 부산에서 런던까지 어떻게 갈 수 있지? 라고 아. 막 루트를 막 생각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여기 루트가 나와요. 아, 만약 우리가 북한과 지금 이제 분단된 상황이 아니라면 북한을 통해서 갈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아픈 상황에서는 부산에서 서울역을 가서 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을 가서 네. 거기서 이제 시베리아 그 러시아 쪽으로 가서 네. 그 기차를 타고 아. 이렇게 넘어가는 일정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네, 그럼 잠깐 좀 볼까요?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 네. 표지부터 각각 여행하고 있었던 거기 좀 뭐랄까 상징적인 네, 보면 에펠탑도 있고요. 비행기 뭐 여기 그 러시아 나오면 그런 병정들 그리고 곰 그리고 자작나무 여러 가지 이런 특징적인 것들이 면지부터 나와 있어요. 기차 타고 부산에서 런던까지 출발할 기차가 지금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타고 싶네요. 네, 그렇죠. 올라타고 싶네요. 올라타고 싶으시죠. 네, 이렇게. 그리고 이 책과 이 책의 두 작가님 모두 여행을 너무 좋아하시는 작가님이시래요. 그래서 아마 이런 책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에 관한 책이긴 하지만요. 한 가족의 이야기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네. 돌아오는 일정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한 가족의 기행문 같은 기행문 같은 그림책이라면 네. 이 책은 열차별로 나와요. 열차별로 그 네네. 열차 안에 각각의 주인공이 달라요. 아하. 그래서 약간 이거는 여행 모음집 같은 네네. 네, 그런 기차별로 다니는 여행자들의 여행 모음집 같은 그런 그림책이라서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네. 여기서 그럼 그 가족이 누구냐 이렇게 찾아가고 시작을 해요. 네, 아침 일찍 나는 눈을 번쩍 떴어요. 여행을 가는 날은 눈이 번쩍 떠이죠. 그렇죠. 네. 전날부터 설레어서. 네, 여기 나오는 바로 이 친구가 주인공이고요. 여기 동생을 장군이라고 해서 장군이의 가족이라고 제가 지금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좋았던 거는 우리가 보통 요즘에 다들 혼밥, 네. 여행도 혼자 이렇게 가는 그런 시대에 한 가족과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 되시는 조부모 되시는 그 장군이네 이제 할머니와 함께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이 첫 장면 전 참 마음에 들었어요. 네. 할머니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 요즘에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조금 귀찮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따뜻하게 준비하는 모습에 여행을 참 이렇게 가족과 함께 떠나는 추억을 만들어내는 그런 여행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장군이네가 이렇게 출발해서 여행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기차 타고 세계 여행은 철도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지도가 시작을 되고요. 이렇게 기차로 표현이 돼요. 여기 처음 시작한 기차는 빙하 특급 열차죠. 그래서 빙하 특급 열차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어떤 건지 뭐 구간거리, 주요 기차역, 뭐 유명한 점, 아까 넌픽션 그림책에 맞게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안에 들어져 있는 가족 이야기. 아. 이 특급 열차를 타고 여기 있는 가족은 르네의 가족이래요. 스키 타는 걸 좋아해서 그 기차 타고 떠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차별로 모아진 네. 약간 여행 모음집 같은 책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장군이네가 이제 출발했던 여행을 네. 이제 한번 다시 가보려고 하는 기행문 같은 그림책이거든요. 그다음 이제 일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서 서울역도 가고 막 그렇게 이제 도착을 한 곳이 네.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역이에요. 아.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할머니랑 같이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여기서 깜짝 놀랐던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할머니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르신들 여행 가면 아우 나 거기 못 가요 무서워 네. 그렇게 될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으신데 이 할머니는요 모르는 낯선 상황에 가서 먼저 말을 걸고 거기 있는 현지인 여행 온 사람들과 친해져서 되려 이 장군일의 그 손주 손녀들한테 소개해주는 네 그런 아주 멋진 할머니셨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여행을 하는 모습도 있어서 참 좋았고 이 할머니가 여행을 하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할머니의 생신 기념으로 떠난 여행이었어요. 그랬군요. 네. 생신 기념. 네네. 그래서 생신 기념으로 떠난 여행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넌픽션보다는 그냥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 같이 숨어 있었더니 그냥 딱딱하지 않고 저는 참 이 책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나갔는데요. 네. 아까 제가 떼서버렸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네, 어떤 이런 세세한 장면까지 다 네. 정말 다 사진으로 그림이에요. 아니 그림으로 표현되네요. 그래서 보통 사진을 이렇게 삽입하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림으로 들어갔더니 좀 더 그 느낌들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그림책이어서 저는 참 그런 면이 참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계여행 책은 어떻게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되느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기차별로 열차별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까 장군이네가 갔던 11의 열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이 두 책을 같이 보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아까 이 책 기차 타고 부산에서 런던까지를 먼저 보시고 이 책을 보셔서 네. 아 장군이네가 갔던 데가 여기구나 블라디보스토크 여기 있네 아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해서 보셔도 그런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따라갈 수 있겠네요. 네네네네. 아 장군이네 여기가 여행 갔구나. 네. 별도의 책이지만 한 권의 책 같은 느낌으로 그러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시베리아가 현대열차잖아요. 네.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입니다. 네, 이렇게 기차별로 여기는 나와 있고요. 네. 여기는 아까 장군이네가 시베리아 열차를 탔다면 이번 이 시베리아 열차에는 네. 보니까 라피라는 아이가 러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기 위해 친구들과 러시아에 온 이야기가 이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왜 그 장군이네가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할머니를 만나서 긴 기차 탔던 내용이 여기 이렇게 있네요. 네.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 책을 둘 다 좀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가고 싶은 곳이 둘 다 나왔어요. 어디예요? 저는 사실 오로라를 좀 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네. 나오더라고요. 북극권 열차. 여러분은 북극권 열차 타보고 싶으시 않으세요? 북극권. 너무 추울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가서 오로라를 한번 꼭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은 아닌데 이렇게 화려한 어떤 그 오로라가 그냥 주는 그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 저런 색일까라고 되게 상상하게 돼서 저는 참 좋았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북극권 열차를 나타냈다면 자 기차 타고 부산 런던까지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짜자잔짠 어디지? 그 내용이 어딜까요? 어디 숨어 있을까요? 어디 숨어 있을까요? 네. 네.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 걸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거기를 빠뜨려봤나 봐요. 네.
네. 아무튼 네. 북극권 열차를 타고 네. 여기는 또 오로라 볼 수 있는 아하. 루트가 있고요. 네. 이 두 책에 좀 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책은 조금 작가분이 우리나라 작가분이라서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지금 북한에 관련된 이렇게 우리가 통일이 되었다면 시베리아까지 거치지 않고 북한까지 가서 그다음 그 유럽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돼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라는 어떤 평화까지 볼 수 있는 책이었었고요. 네. 이 책은 그 감수하신 분이 박흥수라는 네. 분이세요. 이 책은 너세니얼 애덤스 글, 라이언 존슨 그림, 유승교님께서 옮기시고 네. 박흥수님께서 감수하신 북극곰에서 펴낸 책인데 네. 이 박흥수라는 이 분께서는 20년 된 기관사 셨대요. 그래서 기관사, 뭐 열차 관련된 책을 많이 내셨는데 이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철도는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운송 수단이다. 왜 그럴까 봤더니 철도는 다른 운송수단, 그러니까 비행기나 자동차나 선박에 비해서 운송할 수 있는 양이 참 많고 네. 또 그다음에 그 인원도 많이 수용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훨씬 적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감수하신 분께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철도를 타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네, 그렇게 환경적인 운송수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멀리 못 가지만 이 책을 보면서 유럽도 가보시고 네. 북극도 가보시고 되게 많은 여행이 여기 있어요. 뭐 사막도 있고요.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그리고 인도도 있고요.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참 몰랐던 세계 곳곳에 있는 문화들을 잘 얘기해주고 또 그 열차마다 숨겨져 있는 왜 이 주인공들이 왜 그 열차를 탔어야만 했는지 네. 우리가 꼭 여행하는 열차만 용도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어떤 주인공은 비즈니스 때문에 이 열차를 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차에 맞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도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논픽션인 만큼 네. 아주 설명하는 시간이 길었는데요. 네. 아주 재밌었어요. 네. 그림책으로 여행할 수 네, 있겠네요. 아이와 함께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멀리 여행 못 가니까 네, 가족들 모여서 하다 여기 가고 싶다. 여기는 이런 게 있대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네.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행을 우리 그림책으로 여행을 네. 잠깐이나마 이렇게 잘 했고요. 그 이어서 제가 준비한 책은 오늘 두 권의 책입니다. 야라는 책하고 정육정 엄마. 네. 내용은 조금 다른데 별개의 내용이지만 이 그림책이 안에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기법으로 이렇게 표현된 그림책이에요. 단순히 수채화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오리기 또 찍기 뭐 여기 보면 묵소리기, 붙이기, 콜라주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굉장히 입체감 있게 책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같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라는 책 같이 보실게요. 야라는 책은 작가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케이트 리드 작가님이 쓰시고 그린 건데 두 번째 작품입니다. 네. 케이트 리드님의 첫 번째 책은 바로 한 마리 여우. 예, 이 책을 또 같이 소개해 드리는데 요것이 첫 번째 그림책이었는데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여기 숫자로 만든 스릴러 그림책. 여름에 봐도 굉장히 아이들과 스릴러예요. 네, 스릴러. 스릴러예요. 공포물까지는 아니지만 스릴러고 또 요거도 요거도 색깔을 굉장히 작가님이 굉장히 화려하게 잘 사용하시고 네. 이 책 뒷면에 보면 요 색깔 조합하는 색깔 띠 바퀴도 나오고 아이들과 함께 색깔 놀이해도 굉장히 좋은 그런 그림책이에요. 색감이 되게 참 화려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화려해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색깔 놀이동산에 온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재밌게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요 야라는 책 잠깐 소개해드리면 한 마리 우리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얼굴만 빼꼼히 내놨는데 이 친구의 이제 제목이 나올 때 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분홍 물고기가 나랑 같이 놀 사람, 나랑 같이 놀 친구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에 아무도 반응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 여기 있죠, 여기. 나를 다 무시하네. 왜 반응을 안 하지? 그래서 다시 나 가치가 없나 이러고 다시 요 바위 속으로 쏙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이제 아싸가 됐겠죠. 그런데 이 그림책의 쭉 전개를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했을지. 야라는 이제 요거로 시작되는데 근데 이 바닷속에서 또 이제 저는 이런 표현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거품, 물방울, 입속에서 나온 물방울로 이렇게 말풍선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물고기들의 대화를. 그래서 굉장히 생동감 있게 이렇게 그림책을 같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야라는 소리로 이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저 안에 뭐가 있나 봐. 무서운 게 있나 봐. 저기 무서운 게 굉장히 많대, 커다랗대. 와, 소문이 막 무성해지죠. 물고기 눈을 다 동글동글해요. 튀어나올 것 같아요. 막. 그러네요, 선생님. 튀어나올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가다가 저는 요 장면에서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결국에는 모든 이 바닷속에 이 소문이 다 퍼져서 모든 물고기가 난리가 났어요. 막 지진나듯이 다 흔들리고 온통 거품이 일어나고 바닷속이 이런 완전 소용돌이에 몰아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이 작가님이 어쩜 이렇게 색감과 또 이렇게 여기 보면 오려 붙인 것도 있고 이렇게 막 뿌려진 물감이 그런 기법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표현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 물고기가 다른 말 한 거 아니잖아. 야 했을 뿐인데 그 소문이 한마디 한마디 번져서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중에 이상하게 와전되는. 거기다가 결국에 집단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 속으로 몰아간 것을 보면서 나도 어떤 상황에 어떤 말들로 인해서 이런 집단의 잘못된 생각 속에 갇혀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집단의 그런 생각 속에 좀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쭉 이어가면서 근데 결국에 이 결론을 알려드려도 되나 하든가 결국에는 이 결론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 물고기가 저는 굉장히 작지만 이렇게 작은 물고기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인싸가 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야라는 소리로 확실하게 표현하면서 그 존재감을 스스로 인싸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이 분홍 물고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스펙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그런 자신에 대한 그 자신감 또 존재감 그거를 확실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이렇게 너무 멋지고 또 그 그룹 속에서 집단 속에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분홍 물고기 참 아주 의미 있게 만났습니다. 야라는 책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정육점 엄마예요. 정육점 엄마는 권은정 님이 쓰셨고 그리셨고 이야기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이야기 볼까? 월천상에. 월천상에. 자, 요 책은 이제 권은정 작가님의 또 실화 이야기예요. 작가님의 이제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제 엄마와 이제 이별을 준비하는 그 시기에 더 이상 이제 그거를 이제 늦추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에 대한 그 이야기를 꺼내고 풀어내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책인데 저는 면지가 참 좋았어요. 아, 그 네. 정육점 옛날에 왜 신문지로 돌돌돌 싸거나 아니면 이렇게 맞아요. 포장지로 옛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느낌이 그대로 이렇게 있어서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여기 좀 느낌이 달랐었거든요. 네, 만져보고 싶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네네네. 뭔가 이렇게 입체적이고. 맞아요. 그쵸, 선생님. 맞아요. 잘 보셨어요. 네. 저는 면지가 그래서 좀 재밌어요. 보면서 이거 신문지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곳곳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육점에 온 듯한 그런 입체감을 굉장히 살려줬고 여기서도 보면 여기도 이제 이런 콜라주 기법으로 다 여기 신문지에 있는 글자들을 다 오려가지고 이렇게 글을 표현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또 입체감 이렇게 엄마의 표정 보면 엄마 툭 튀어나올 것 같잖아요. 쫙 소리치면서 은지영이가 기막과 싫어하고 있죠. 이제 엄마가 정육점이니까 심부름 시키잖아요. 고기 좀 어느 집 갖다 주고 온나 어디 갖다 주고 온나 하니까 그때 모습을 이렇게 요거는 이제 얼굴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네. 해서 만들었고 머리도 뽀글뽀글 파마 머리를 이렇게 또 입체적으로 네, 네, 이렇게 네.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엄마 진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까만 비닐봉지, 고기 담는 까만 비닐봉지도 비닐로 직접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참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심통이 나가지고 고기 심부름 갖다 내팽개치고 집 앞에 이래 왔던 것을 리얼하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또 표현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 어릴 때 엄마가 정육점을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그 어린 그 작가의 그 마음에 채워지지 못했던 꼭 정육점이 엄마를 뺏겼던 것 같은. 정육점에게 엄마를 빼앗겨. 네. 막 손님들한테는 막 친절하게 나 잘해주고 모두 그게 엄마인데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시간도 보내고 싶은데 그걸 잃어버렸던 정육점에게 뺏겼던 엄마 같은데 이제 이별을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풀어내면서 우리 엄마를 찾은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저에게 뭉클하게 다가왔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최근에 실제 저희 친정엄마하고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짧게 좀 적어봤는데 한번 나눠볼게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최근 2주 전에 엄마와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친정 엄마와 같이 산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제가 20대에 독립해서 나와서 거의 한 2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었죠. 근데 과거에 엄마에게 서운했던 것들이 이렇게 1년 동안 쭉 지나면서 문득문득 자꾸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걸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꾹꾹 눌렀습니다. 근데 또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게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어서 그런 올라오는 어떤 때 서운한 감정 또 화난 감정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관계가 뭔가 서먹하고 불편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또 왜 그럴까 이게 뭐지 하면서 그것은 과거에 결핍됐던 엄마에 대한 사랑이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엄마가 노년에 이제 저와 이렇게 같이 저희 집에 오셔 사시는데 혹여 이것이 엄마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엄마한테 엄마 너무 서운해 하실까봐 쉽게 입을 떼질 못했어요. 하지만 한 2주 전에 저는 더 늦기 전에 또 제가 후회하기 전에 그리고 남은 시간 또 엄마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용기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제 속이 얼마나 후련하든지요. 그 서운했던 모든 부유물들이 밀물에 씻겨 나가듯이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엄마가 외할머니에게도 또 시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수용받지 못했고 그동안 자기 주장 제대로 한 번 못하고 오직 그냥 딸들을 위해서 그저 묵묵히 꾹꾹 참고 살다가 위장병으로 평생 고생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잘 드시지 못하는 그 엄마, 그 평생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그런 지난 시간들을 보면서 이제는 저한테만큼은 화나면 화난다고,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저한테만큼은 표현하고 마음껏 표현하시고, 제가 이제는 엄마의 마음을 그 위로해드리고 또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딸이 되고 싶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방송을 선생님 어머님이 꼭 보셔야겠는데요, 이거. 영상 편지처럼 우리 어머님이 꼭 보셔야 되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네. 그 그림책에 참 엄마란 단어가, 그러니까 어떤 단어였지만 네. 엄마라가 들어가는 책들은 네. 그냥 끌리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평생에 네, 참. 맞아요. 네. 그런 엄마라는 단어가 저에게 주는 많은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아까 설명해 주셨던 눈물 글썽글썽했던 그 감정들이 네. 아마 정육점 엄마를 통해서 더 잘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참 네. 세상의 모든 엄마에게 네, 그를 위한 네, 그런 네. 책이다라는 생각이 이 영상을 들었습니다. 보시는 많은 엄마들, 그리고 네. 지금 또 많은 엄마를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없는 상황에 상황들. 계신 많은 독자분들은 오셔서 선생님께서 울컥했던 그 감정의 선들을 네. 그림책과 함께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오늘 그 정립적 엄마로 마무리를 지면서 네. 이제 오늘은 리뷰를 좀 마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책은 네. 이렇게 기차 타고 여행을 간 여행 이야기와요. 네. 그리고 분홍물고가 나왔던 야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을 울컥하게 했던 정육점 엄마까지입니다. 네. 모두 신간이고요. 이 책만 2019년에 나왔던 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오셔서 여행도 한번 다녀보시고요. 그리고 부는 물고기처럼 야 한번 질릴 수 있는 용기도 한번 가져보시고요. 네. 그리고 엄마를 엄마. 기억하는 정립점 엄마도 오셔서 잠시 그런 생각에 빠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림책 리뷰는 여기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할까요? 네. 다음 주에 또 좋은 또 책으로, 즐거운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띵동 추억이 담긴 행운의 토마토가 왔습니다. 형의 실수로 인한 문제는 이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도 남겼으니까요. 서로 위로해주는 가족이 있는 것이